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민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매가리가 없습니다. 매가리가 없고 힘이 좀 빠지는 모양.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크는 좀 올라가면 바로 뒤통수, 올라갔을 때 그냥 쫀칭 붙고 따라가면 뒤통수 맞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음봉이잖아요. 그죠? 딱 그러한 흐름 나오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 우선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장이죠. 4월 한 달간은 국채금리 급등, 환율 급등, 매크로 지표가 불안정한 가운데 특히나 이제 전쟁 이슈로 또 흔들리는 모습도 같이 나타나면서 물가를 자극시켜버렸고, 그로 인해서 초기 금리나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어떻게 되었었죠? 매크로 지표가 전체적으로 진짜 정말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었던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해갔죠? 4월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 숫자로 차별화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었죠. 전력 설비, 화장품, 그리고 뭐 타이어 이런 종목들과 그리고 IT 안에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어느 정도 수급상 쏠리는 종목이나 또 그렇지 못한 종목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었죠. 특히 반도체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나와버리면요, 이런 테크 쪽은 이 한 파동 자체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한 30% 전후까지도 밀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한 30에서 40%까지 빠져버리고요. 딱 그러한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섣부르게 물타지 말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만 압축 대응하면서 가지치기 현금 확보한 이후에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게 4월달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5월달은요? 5월달 세린메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5월달에는 다 팔고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되 지금 도망갈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갈 때 거면 4월달에 미리 도망을 가고, 오히려 지금은 언제 턴하는지, 시장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즉 시장과 지금은 사람들 생각과는 엇박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보시면요, 이러면 안 돼요. 백중세죠. 그냥 보합권.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여지없이 다 음봉으로서 밀려버리고, 리노공업 오늘 7% 정도 올라가면서 반도체 안에서는 그래도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ISC와 더불어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별반 새로운 건 아니에요. 갭으로 뜨면 꼭 뒤통수 맞는 이런 것들이 테크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바이오 이제는 아스코 사증권인데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5월 초까지는 바이오보다는 좀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종목들 위주로 줄 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리포트 꾸준히 나오면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실적으로서 보면 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했었던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이 어제 올라간 이후에 오늘 시장 빠지니까 차익실현 나오는데, 2분기 실적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SD X1, 현대 로템 이런 방산 쪽 이런 쪽은 유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 쪽 이 정도는 조정 나올 때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타이어, 넥슨 타이어, 금호 타이어. 특히 금호 타이어가 신고가 가장 먼저 썼거든요. 이런 것들 조정 나올 때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선 전력 설비 마찬가지죠. 조정 나오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3사를 중심으로 최근에 전선이나 그리고 LS 그룹주 이런 쪽이 올라올 때 이쪽은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조정 나올 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조정보다는. 즉 추세 깨고 밑으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걸 고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추세가 일시적으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상거래 이내 회복하면서 옆으로 기간 행보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핵심적인 초고압 변압기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다만 현 시점에서 빠질 때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최소한 지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역배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목 중심으로 쭉 체크를 해드렸고요. 리노나 ISC 올라가는데 따라갈 필요 없어요. 리노 좋습니다. 살 수 있는데 급하게 신고가 나가지고 갭으로 떴을 때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전자 닉스를 보시면 아세요. 알아요. 전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는 상황이 낮죠. 추세선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음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로 뻗어나간다고 보았을 때 결국은 IT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살 기회를 충분히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갈 때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실적으로 따지면 또 화장품이죠. 5월 15일까지는 1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실적으로 줄 서고요. 5월 10일 전후해가지고 5월 중순 넘어갈 때는 이제 아스코나 이런 관련된 모멘텀을 보면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포스트 실적 시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장 5월 말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있는 아스코 그리고 초록 발표 이런 것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서 바이오는 5월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5월 10일 전후해 가지고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될 때쯤 그때 한번 바이오는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플랫폼 관련 기업이나 그죠? 유한양행, 오스코텍 등 뭐 꾸준히 뭐 AACR, 아스코, 에스모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HLB 아무래도 5월달 MSCI 편입 뭐 이런 부분 편입되었으니까 MSCI 편입 관련돼서는 HPSP 등 이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5월달 돼서 일부 차익실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체크를 주의를 하고 뭐 엔캠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하고 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종목별로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중심으로 쭉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드렸고요. 시장 쭉 살펴보시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게 이거예요. 국채 금리가 정점, 즉 금리 인하 자체는 지금 쉽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인상보다는 고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선을 그은 가운데 금리가 정점 이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지금 보시면 4.6% 밑으로 빠졌어요. 이게 4.5 밑으로 빠지는지 전 개인적으로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6% 밑으로 빠진 가운데 국채금리 빠지니까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또 반등을 해버리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퀄컴 그죠? 퀄컴 실적 발표, 애플 잘 나오고 퀄컴 잘 나오고 스마트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주 보죠. BH, LG노트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 근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패스. 애플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저라면 일정 부분 분할로 일정 부분 좀 팔고 나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일단 오늘의 상승은 애플의 상승이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단타 외에는 좀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따라갈 필요 없이 급등 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거 한 20% 정도 혹은 30% 정도 팔아놓고 그 다음 나머지 좀 지켜보고요. 신규 접근을 안 하는 걸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중심으로 쭉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 개인적인 투자 전략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즉 4월 달에는 우리가 도망가고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5월 달에는 이
반등 타이밍, 턴어라운드 타이밍 이런 부분 노려보면서 5월 15일까지는 실적, 그리고 5월 10일 이후부터, 즉 5월 15일 딱 맞춰서 5월 16일부터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죠. 5월 10일 이후부터는 포스트 실적 시즌 맞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 뭐 아스코가 되었든, 그리고 6월 달에 또 밸류업 관련된 가이던스 발표 이런 것들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면서 또 밸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한 달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5월 중순 이후 좀 체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 대응 전략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장이에요. 제가 어제도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나 또 이번 연휴잖아요. 또 어린이날 연휴, 대체공휴일 월요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힐링하시면서 좀 편히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몰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쉴 때는 좀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안 좋을 때는 지치기가 쉬워요. 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당장 성과가 안 나오면 그 따라서 좀 의지치가 꺾이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가운데 내 주위도 둘러보고 그 주식 외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이런 개인 정비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가족과 함께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좀 푹 쉬면서 컨디션 회복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오늘의 주식, 내일 장 뭐 살까? 그리고 화목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